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의 쿠키 영상을 기다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중후반까지만 해도 별 4개였는데 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떤 순간에는 이거 별 5개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압도적인 미술과 음악, 긴장감 넘치는 액션, 괴물의 정체를 대놓고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소리와 인물들 반응만으로 관객의 숨통을 조이는 서스펜스까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 분명히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제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별 3.5개를 줬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왜 이 영화를 두고 호평과 혹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작품에서 시작된 사건은 그 작품 안에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완결되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후반부는 제 취향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후반까지 제가 멱살 잡혀 끌려갔던 미술과 음악, 촬영, 액션, 서스펜스는 한 번 더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오늘은 호프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좋았는지,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길래 아쉬움을 느꼈는지 솔직한 제 감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입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처참하게 훼손된 소의 사체를 발견하며 비극이 시작됩니다.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출장 소장 범석은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죠.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성기는 일행을 이끌고 정체불명의 짐승을 쫓아 산으로 들어갑니다. 정호연 배우가 연기하는 순경 성애는 범석과 함께 마을에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죠. 인근 산불 진압 때문에 지원 병력은 싹 다 빠져나가 있고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들이 호랑이 같은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존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며 사건은 점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확장됩니다. 영화 호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관람 후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영화의 제목은 호프, 말 그대로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 이름이 호포항이거든요. 호포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호프라는 관념적인 희망이 비슷한 발음 안에서 겹쳐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의 희망은 마냥 아름답고 긍정적인 감정으로만 그려지진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고 외계 존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을과 가족을 지키고 무사히 살아남고 싶어 하고요. 외계인들 역시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서로의 희망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한쪽의 생존이 다른 쪽에게는 죽음이 되고 한쪽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 쪽에게는 침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희망은 모두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것이기보다는 각자가 붙잡고 있는 희망이 충돌하면서 비극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에 가깝습니다. 영화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도 등장하죠. 영화 속에서는 희망보다 믿음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개념처럼 다뤄지더라고요. 간절한 희망이 있으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외계 존재 역시 자신이 가족과 영역을 지키고 있다고 믿어요.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서로의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호프라는 제목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희망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희망과 믿음이 충돌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제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상징은 역시 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석은 양배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선 넘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 범석이 성기를 구하러 가기 위해 차를 돌릴 때 자동차가 도로 위에 그어져 있는 선을 넘어 질주하거든요. 이 장면이 참 묘하더라고요. 남한테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해놓고 정작 자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을 넘습니다. 물론 범석에게는 성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선을 넘은 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양배가 선을 넘은 건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배에게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고 외계인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게는 이유가 있거든요. 모두가 자신이 넘는 선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넘는 선만 침입과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영화의 배경부터가 비무장지대 인근이잖아요. 남과 북을 가르는 가장 극단적인 선이 그어진 공간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지뢰를 경고하는 표지판과 간첩 신고, 반공 메시지를 담은 표들이 널려 있습니다. 애초에 호포라는 공간 자체가 선을 넘어오는 존재에 대한 공포로 만들어진 마을인 겁니다. 외계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라는 경계를 넘어서 지구에 들어온 존재들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죠. 그런데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지구를 침략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사고로 낯선 공간에 떨어졌고 가족을 잃었고 인간이 자신들을 먼저 공격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 인간과 외계인은 서로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을 넘으면 죽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사회의 국경과 치안의 논리 그리고 외계 종족의 생존 논리가 똑같은 문법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선이라는 상징은 나중에 영화 전체를 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지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인간과 외계인의 싸움 자체보다 누구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관객은 아무런 정보 없이 범석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 사람과 동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괴물이자 침입자로 판단하죠. 그 존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마을을 공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위협이 되니까 죽여야 할 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계인들의 사정이 공개된 이후에는 앞에서 봤던 장면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인간을 사냥하는 괴물처럼 보였던 존재가 사실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관점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은문석 배우가 연기한 양배입니다. 양배는 이 거대한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사실상 원흉인데 그렇다고 우주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야망이 있거나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대단한 악의가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비극이 대단한 악당의 계획이 아니라 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시작된 거죠. 은문석 배우는 양배의 이 불길한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렸는데 감정을 크게 터뜨리거나 전형적인 악당처럼 과장하기보다는 눈빛과 입가의 움직임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 양배가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을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모습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악보다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평범한 악이 현실에서는 더 자주 비극을 만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배의 냉동고에서 아기 외계인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양배가 냉동고로 들어오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여기서 묘하게 나홍진 감독의 주특기, 이 평범한 상황에서도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그냥 냉동고에 들어와서 시신 좀 보라는 건데 왠지 저 냉동고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무조건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을 곳곳에서 등장하는 엄청난 화력의 무기들이에요. 평범한 시골 마을의 방범용이나 사냥용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한 무기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등장하고 심지어 마을의 공권력인 경찰조차 이 무기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에는 웬만한 정예군인처럼 중화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해술아재라는 인물은 마을에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요. 누가 한 말이냐고 물어봤을 때 해술아재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면 사람들이 바로 믿어버릴 정도죠. 그래서 저는 해술아재가 사실은 지구방위대 같은 비밀 조직의 책임자고 성에는 마을에 파견된 특수요원이며 곳곳에 숨겨진 무기들도 외계인의 침입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비밀병기가 아닐까라는 상상까지는 해봤거든요. 심지어 성기가 아무리 맞고 날아가도 계속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저 무기고 설정이랑 성기의 맷집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성기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물론 다 망상이고 감독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현대적인 총기 고증이나 스마트폰, GPS 같은 현실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장르적인 재미를 자유롭게 밀어붙이기 위한 영화적 설정에 가깝다고 하셨더라고요. 외계 존재들의 이름도 그래요. 보초를 사는 외계인 바미기르는 밤새 보초를 사면서 속으로 밤이 길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붙인 이름 바미기르
라고 하고, 외계 황후 조르는 유명 향수 이름에서 착안했다라고 합니다. 배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범석은 영화의 상당 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과 같은 위치에서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에요. 겁도 먹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출장 소장이라는 책임감과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죠. 특히 초반부에는 황정민 배우가 거의 혼자서 영화의 분위기와 긴장감을 끌고 가는 구간이 상당히 긴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범석의 혼란이 관객의 혼란과 자연스럽게 겹쳐지더라고요.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성기는 그야말로 이 영화의 지구인의 가오를 담당합니다. 말을 타면서 총을 쏘고 달리는 차량 위로 몸을 던지고 구르고 맞고 괴물에게 맞아서 날아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니 저래도 안 죽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기가 외계인과 섞인 존재라거나 특별한 혈청 같은 걸 맞은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는 해봤는데 감독의 설명에 의하면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생명력을 극단적으로 과장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그러운 관객들은 다른 액션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총알을 다 피해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영화적 허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아니 정도껏 살아나야지. 나중에는 외계인보다 성기가 더 무섭더라고요. 다소 뇌절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인성 배우가 보여주는 야생적인 분위기와 몸을 사용하는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정호연 배우가 연기한 성애는 조금 복합적이긴 했습니다. 우선 비주얼과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첫 등장 슬로모션 장면은 대한민국 영화의 3대 등장신을 이야기할 때 한 번쯤 언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답게 그저 화면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장악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성애의 성격과 정호연 배우의 이미지도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몇몇 대사는 조금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대사와 사운드가 겹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감독의 의도된 연출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자막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공간입니다. 와, 이 호포항이라는 마을을 대체 어떻게 만든 건가 싶었어요. 단순히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큰 세트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마을을 그대로 촬영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 마을을 바탕으로 촬영하고 영화 속 시대와 분위기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원래 존재하던 마을이고 어디부터가 영화 미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간이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뛰고 차량이 질주하고 총을 쏘는 액션도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기가 말을 타고 달리는 숲 장면은 한국이 아닌 루마니아에서 촬영했다라고 하는데 잡목이 적고 곱게 뻗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의 모습이 한국적인 마을 풍경과는 또 다른 이국적이고 불길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저는 대낮에 진행되는 액션인데도 서스펜스가 전혀 죽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크리처물은 어둠이나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괴물의 모습을 숨기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호프는 밝은 대낮과 탁 트인 공간에서도 인물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괴물을 어둠 속에 감추는 게 아니라 너무 넓은 공간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으로 긴장감을 만드는 거죠. 괴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초반에는 소리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겁먹은 표정들이 겹치면서 관객이 실제로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솔직히 중후반부까지는 촬영과 액션만으로도 올해 최고의 극장 체험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별 3.5개를 준 이유를 이제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크리처의 CG입니다. 크리처가 가만히 서 있거나 천천히 움직일 때는 크게 위화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표정의 움직임이 살아있어서 실감나게 보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달리거나 잔동작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어색해지더라고요. 마베이오가 질주하는 장면에서는 네 다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달리는 말과 속도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제자리에서 팔다리만 빠르게 휘젓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후반부 카체이싱에서는 크리처의 움직임이 모바일 게임처럼 느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두 발 모드일 때는 발업질럿, 네 발 모드일 때는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된 저글링 같다라는 비유도 있던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네요. 밤이 길을 차량으로 추격하는 장면도 차량이 추격하기 편한 길과 도로 위주로 달립니다. 인간들에게 지나치게 편리한 동선으로 짠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CG보다 더 큰 아쉬움은 후반부 이야기의 확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우연히 발생한 정체불명의 크리처 몇 마리와 호포 사람들의 사투로 한 편에서 깔끔하게 끝났다면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후반까지의 밀도 있는 에너지는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우주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범석과 성애, 성기와 호포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사건에 불과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감독은 후속 이야기를 구성해 놨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속편이 이미 제작 중인 것도 아니고 짧은 간격으로 다음 작품이 공개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번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 후속편 제작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작품을 이 거대한 떡밥과 열린 결말로 마무리한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이라는 상징,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범석이 남한테는 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는 자연스럽게 선을 넘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영화도 비슷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로서 지켜야 할 완결의 선, 그 선을 영화 스스로도 너무 쉽게 넘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거대한 세계관을 보여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영화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영화 안에서 충분히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다음 이야기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방식이었다면 훨씬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혹자는 이것 역시 감독이 의도한 완결이고 호포에서 벌어진 사건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충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평범한 관객이라 그런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났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후반부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중후반부까지 경험했던 미술과 음악, 촬영과 액션, 서스펜스가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장면들이 외계인의 사정을 알고 난 뒤 다르게 보일 것 같고요. 영화 곳곳에 그어진 선과 인물들이 그 선을 넘는 순간들도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호프는 압도적인 서스펜스와 배우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만들어낸 액션만으로도 극장에서 경험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반면 한 편의 영화 안에서 이야기가 명확하게 완결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자연스러운 CG와 설득력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중반에는 별 4개, 어떤 순간에는 별 5개에 가까웠지만 후반부까지 포함해서 제 최종 점수는 별 3.5개였습니다. 압도적인 한 편의 영화가 될 수도 있었지만 너무 거대한 다음 이야기를 꿈꾸다가 프롤로그처럼 느껴져 버린 작품.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나친 야심과 광기 때문에 쉽게 잊히지 않는 영화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 취향과는 맞지 않는 선택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규모와 패기로 만들어진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반가웠습니다. 어쩌면 호프는 완벽해서 오래 기억되는 영화라기보다는 좋았던 장면과 아쉬웠던 선택이 계속 머릿속에 충돌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야기하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호프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